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백문백답, 여러 가지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아니고 답은 한 가지여야 되는데 사실은 답이 한 가지가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주 깨끗한 답이라 이런 말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백문백답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으로 한국인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한국인이 되었나?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죠. 이런 질문을 제가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주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시다시피 한국인의 얼굴, 몸, 뇌 이런 형질적인 것이 우리 한국인의 문화와 상관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연구가 학문적으로는 미술해부학이라는 기존 학문의 영역을 넓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런 관점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인이 세계 전 인류의 조상일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전 세계 인류의 조상이 우리 한국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그런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유추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자면 이 동북아시아의 문명이 세계 다른 지역보다 일찍 출현했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근거로 드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해부학자로서 문명이 생기기 이전에, 문화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형질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어가 생기기 이전에 한국인 뇌에 언어 중수가 이미 5만 년 전에 생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질을 우선시해서 그 개인이라든지 민족의 특성을 규정하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인이 전 인류의 조상인가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인류가 뭔가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류의 해부학적인 정의를 저는 바탕으로 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라는 것은 결국은 현재의 뇌 용량과 현재의 사람이 가진 해부학적인 구조, 또 가능한 동작, 이 세 가지가 현재 우리하고 같은 사람, 같은 생물이 인류다. 인류의 상한까지 올라가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인류의 조상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누구냐? 현재 한국인의 특성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인과 다르고 일본인과 다르고 이 다른 특성 이것이 언제 형성되기 시작했나? 그때부터를 한국인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죠. 그 국호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생물학적 의미의 한국인 이것이 언제까지 소급할 수 있나? 약 5만 년 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만 년 전경에 한반도와 만주 등 동북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과 유전자를 공유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국인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한국인이 전 세계 인류의 조상일 수가 없는 첫째 이유가 사람은 나체로 태어납니다. 털이 없는 동물이에요. 털이 없으면 보온장치가 필요한데 보온장치가 옷이죠. 옷을 만들어 입기 전에는 연중 2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연중 26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 며칠만 있어도 그때는 체온이 떨어져서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구가 이렇게 넓지만 이 지구에서 연중 26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은 여기 동부 아프리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있는 이 순다 열도, 그다음에 브라질, 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 증거로 봐서 브라질이 인류의 기원일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전문가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거나 여기인데 우리 이 지역은 동양인의 조상이 생긴 곳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인류의 조상은 역시 동부 아프리카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은 여기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언어적인 겁니다. 이 세계 언어 다양성을 보면 아프리카의 언어 다양성 지역이 여기 중부에 이렇게 적도를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여기가 언어 다양성 지역인데 언어학자들의 여러 연구를 보면 여기는 각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양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여러 군데서 모여서 다양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더 여러 군데서 모여서 현재 다양성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화석 인류학자들이 보는 대로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라는 설로 볼 때 역시 우리 한국인이 기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남쪽에는 남쪽 바닷가에는 O형입니다. 혈액형 ABO 혈액형 중에 O형이 많습니다. 북미, 중미, 남미의 인디오들은 거의 O형입니다. 동남아 지역에 O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유럽에는 A형이 많습니다. 아시아 북부에는 B형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은 B형이 전체 인구의 32%로 여러 혈액형 중에 ABO 혈액형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 사실은 북쪽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인류가 북쪽에서 기원했을 일은 없기 때문에 나체로 살 수 있는 임기 온도가 26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인류의 기원에 속하진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동물로서 늘 이동하고 다닙니다. 이동할 때는 눈으로 보고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앞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시야는 좌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1/4분면의 시야를 더 뚜렷하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래 인류의 원형에서 온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은 2/4분면을 크게 보는 겁니다. 자, 사람은 오른손잡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1/4분면에 있는 열매를 발견하기 쉽도록 된 시각 구조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1/4분면형이 기원형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한국인은 2/4분면형이 한국인 4명 중에 3명으로 많아서 역시 이런 점도 나중에 생긴 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가 원형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형이라면 세계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출현해서 남인도를 통해서 순다 열도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면서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기에 시베리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을 때 그때 북유럽까지 이렇게 왔었고 4만 5천 년 전에는 파타고니아까지 이동해 갔었던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석기 유물 증거이기 때문에 구석기를 사용하기 이전에도 이미 사람이 채취 경제에 있던 시절에 그때 갔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또 용모로 보면 인류 기원으로 추측되는 곳, 화석의 증거로 보면
얼굴이 돌출해 있는 형이 원형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은 얼굴이 세계에서 가장 납작한 편에 속하고 그 대신 얼굴이 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우리가 2차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긴 얼굴, 납작한 가운데 얼굴. 이것은 원형의 얼굴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얼굴이 길어집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얼굴이 짧아집니다. 이런 여러 증거를 볼 때 우리 한반도가 세계 여러 인류의 통과 로터리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원형이라기보다는 여러 유전자가 중첩해서 만들어진 특이한 인구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한국인은 인류 원형이 아니다. 현재 우리 한국인은 형질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 형질 다양성이 우리 한국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풀의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이 우리가 가진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형질상 이미 한국인은 민족으로서 존재합니다. 민족을 부정하려는 여러 인류학적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한국인이 가진 어떤 형질적인 특성이 결혼에 의해서 강화될 망정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존재하는 한국성, 이것을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잘 파악해서 우리의 형질에 맞는 문화를 가꾸어서 우리의 발전을 이루고 세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